자, 이번에는 다중 캐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하는 예외별로 예외 처리 코드를 다르게 하는 다중 캐치 블록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try라고 하는 이 블록에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드 중에서 예외가 하나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도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쭉 실행하다가 만약에 이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자, 이 예외를 캐치하고 있는 블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을 캐치하는 절, 바로 이 절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이 되면 자, 그 다음은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는 이 예외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위치에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number format exception을 캐치하고 있는 블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고 자, 예외 처리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실행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ry 블록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예외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예외의 수별로 이렇게 캐치를 만들어서 각각 예외 처리를 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똑같이 try 블록에 이런 여러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캐치를 작성을 할 때 자, 첫 번째 캐치에 exception이라고 하는 타입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캐치는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타입이 왔죠. 자, 근데 이 경우는 캐치를 잘못 작성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이 모든 예외는 다 exception을 상속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예외든 모두 exception의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ry 블록에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첫 번째 캐치인, 즉 exception이 지정되어 있는 캐치인 이쪽으로 모두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든지 간에 exception을 캐치하고 있는 바로 이 예외 처리 코드가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캐치는 결코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캐치하고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exception을 놓고 자, 이 자리에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오면 이거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했을 때는 자, 요거를 수정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여기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캐치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자, 이 예외 처리 1을 실행을 하겠지만 자, 그 이외에 다른 예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캐치인 exception으로 이동을 해서 예외 처리 2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캐치를 작성을 할 때는 구체적인 예외를 먼저 캐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캐치에서는 이와 같이 exception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이외의 모든 예외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캐치를 여러분이 작성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예외를 위쪽에다가 캐치를 해주고요.
마지막에다가 이러한 exception을 넣어서 구체적인 예외가 아닌 그 이외에 다른 예외가 발생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exception이 지정된 캐치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잼 03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그잼 03. 여기에는 조금 전에 작성했던 try catch finally runtime exception example 있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요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요 이름을 리팩트 리네임 해서 catch by exception kind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 try 부분을 자, 지워줄게요. 자, 여기도 지우고 자, 여기 부분도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source에서 자, 포맷을 해서 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자, try를 자, 놓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칸 들여서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catch 블록을 작성을 해서 자, array index out of 자, bounds exception 이라고 이제 catch 블록을 하나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catch 블록을 하나 더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number format exception 자, 이렇게 또 catch 블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finally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했을 때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실행 매개값의 수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이 됐을 때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성공으로 실행을 했든 아니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서 캐치 블록이 실행이 됐건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다시 실행하세요 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예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전에 예제는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별로 이제 try catch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try 블록을 이용을 해서 이 코드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생될 수 있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각각 이렇게 캐치 블록으로 예외 처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예외 처리가 되고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외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실행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 매개값을 자, 우리가 자, 지금 try catch finally runtime exception example에 대한 실행 매개값이죠. 그럼 이건 아니고요.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실행 매개값의 수가 부족합니다. 즉 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왔던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서 runtime configurations로 가보면 지금 현재 클래스가 이건데 실행할 때 자, 실행 매개값으로 아무것도 안 줬죠. 안 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예외가 발생이 되어서 얘가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0하고 이제 20을 이제 주고 자,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 자리에 자, A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런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를 출력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실행하세요가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try, catch, 또 catch, finally 형태로 자, 다중 캐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잼 4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New Package, 자, 이거잼 4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Catch by Exception Kind 이거잼플을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캐치 부분에 자,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exception만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자, 여기서 compile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메시지를 보니까 unreachable catch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unreachable은 실행할 수 없는 캐치 블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얘가 왜 실행을 할 수가 없을까요? 자, 여기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예외는 다 exception을 상속을 받기 때문에 exception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든지 간에 자, 첫 번째 이 캐치 블록이 실행되어서 예외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캐치 블록은 결코 실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 구체적인 예외를 위로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xception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자,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요거를 실행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예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exception으로 잡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할 때. 그래서 예외에 상관없이 나는 공통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보통 exception을 넣고 이렇게 예외 처리를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무슨 예외가 발생을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모두 예외 처리를 하겠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만 주게 되면은 모든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가 됩니다. 근데 나는 특별한 예외만큼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예외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의 다중 캐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외 떠넘기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소드에서 throws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예외 클래스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경우에는 메소드에서 처리하지 않은 예외를 호출한 곳으로 떠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 아래쪽에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나서 자, throws 이렇게 붙이고 자, 이렇게 예외 클래스를 언급을 이제 한다면 자, 이 메소드2는 자신이 이 예외를 처리를 하지 않고 자신은 이 예외를 호출한 곳으로 떠넘기는, 즉 메소드2를 호출한 곳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메소드2를 호출하는 곳에서 이 예외를 자, 떠넘겨서 여기서 try catch를 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소드를 호출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메소드2 안에서 여러분이 예외를 처리를 하게 되면 예외 처리 방식은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메소드2를 여기서도 호출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호출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호출한다면 각각
이 메소드 2를 호출할 때 이 예외 처리 내용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throws 키워드 뒤에는, 즉 이 throws 키워드 뒤에는 예외를 하나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예외가 뭐 2개, 3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예외를 전부 다 쉼표로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메소드를 선언할 때 throws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고 자, 여기에 예외 클래스 1, 예외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들 예외 클래스는 바로 이 중괄호 안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예외 클래스만 이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외 클래스들이 자,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그냥 exception을 throws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중괄호 안에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든지 간에 전부 다 throws를 이제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throws는 사전적 의미로 던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2가 자, 이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자, 직접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try catch로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은 이렇게 throws에서 예외 클래스를 언급함으로 해서 자, 이 자신을 호출하는 곳, 즉 여기에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외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예외가 발생이 되면 이 캐치가 실행이 되고 자, 요렇게 예외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소드 2 호출 위치가 여러 군데 있다면 자, 호출하는 곳마다 이제 try catch를 작성을 해서 이 예외 처리 코드 내용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실습을 해 볼게요. 자, 이그잼 05 패키지를 만들고요. 자, 여기에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throws example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public static void find class 클래스를 찾는 메소드다 이 말이고요. 자, 이렇게 자, 선언합니다. 자, 여기에는 자, 클래스 자, 변수를 선언한 거죠. 클래스 타입의 변수 클래스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자, class.forName 자, 문자열로 클래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java.lang.string2 이렇게 줬습니다. 자,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string2라고 하는 클래스는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할 텐데 자, class.forNam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자, class not found exception입니다. 근데 이 예외는 일반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try catch가 필요해요. 그래서 try catch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컴파일 오류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find 클래스는 직접 try catch를 여기에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하지 않고 자, 대신에 이 자리에 throws class not found exception 자, 이렇게 여기서 발생되는 예외를 find 클래스를 호출하는 곳으로 예외를 던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try catch가 없어도 자,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find 클래스를 호출하는 쪽 자, 메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find 클래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find 클래스가 throws class not found exception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find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 즉 호출하는 쪽에서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urround with try catch. 자, 이렇게 하면은 try catch가 붙어서 자, 이 find 클래스를 호출하는 쪽에서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자, 예외 처리 내용은 자,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작성을 할 때 내부에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을 할 경우에 try catch로 직접 예외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예외를 throw some으로 해서 자기 자신은 try catch로 예외를 처리하지 않지만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쪽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find 클래스를 호출하는 쪽에서 다양하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에 이 main이라는 메소드도 자,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생략을 한다면 자, 이 상태에서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죠. main도 throws class not found exception 자, 이렇게 throws를 할 수가 있는데요. main에서 throws를 하게 되면 이 main을 호출하는 쪽, 즉 JV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JVM 쪽으로 발생된 예외를 떠넘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JVM은 이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콘솔에 이렇게 쭉 예외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예외 내용이 쭉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JVM은 기본적으로 예외를 이와 같은 식으로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메인 메소드에 이와 같이 throws를 하는 경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자, 이와 같이 JVM은 예외 내용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출력이 되면 사용자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메인에다가 이렇게 throws를 붙여서 작성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try catch를 사용하게 되면 자, 코드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때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메인에다가 throws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ry catch를 붙여서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 생략을 하고요. 대신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try catch를 붙여서 정상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ry catch라고 하는 구문을 작성을 할 때 catch에 이와 같이 e.printStackTrace라고 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는데요. 자, 이 코드의 역할은 현재 발생된 예외의 내용을 추적해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출력 내용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e.printStackTrace는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자,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가 뭐 몇십 줄 또는 몇백 줄이 될 때 자, 어디서 예외가 발생했고 무슨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와 같이 캐치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출력이 되어서 어떤 예외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했고 그리고 몇 번째 줄에서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잘못된 코드를 찾아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할 동안에 이제 디버깅을 목적으로 자, 이와 같은 코드를 넣어서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몇 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이런 코드를 넣고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다 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 예외 처리 내용을 이제 넣어줘야 맞겠죠.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입력을 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른 조치 방법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 패키지는 11장에서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썼잖아요. 그래서 그 string은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속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거는 존재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하면 자,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클래스를 찾아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자, for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생기고 자,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예외가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종료를 막고 정상 실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예외 처리입니다. try, catch, finally block, 생성자 내부 또는 메소드 내부에서 작성되는 예외 처리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 처리 코드 하게 되면 바로 try, catch 또는 try, catch, finally를 이야기를 해요. 다중 캐치 블록, 자, 예외별로 예외 처리 방식을 다르게 할 경우에 여러 개의 캐치 블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throws 키워드, 메소드에서 직접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자, 예외를 던짐으로 해서 예외를 호출한 곳에서 이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